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물리학2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나갈 박수환 선생님입니다. 자, 다들 집에서 강의 열심히 들어주길 바래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물리학2는 크게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역학 단원이 바로 1단원, 역학적 상호작용이라는 이 단원이고, 2단원이 이제 전기와 자기를 다루는 전자기학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3단원은 이제 파동하고 그 다음에 입자의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자, 일단은 큰 대단원 역학적 상호작용입니다. 뭐 칠판에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서 이것저것 영어도 많이는 모르지만 아는 만큼, 물리학에서 나오는 영어만큼은 칠판에 판서를 하니까 한번 뭐 눈여겨서 봐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진학을 해서 대학을 가시면 많이 보시게 될 단어니까 같이 한번 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꼭 그 노트를 활용해서 필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물리학2는 물리학 1하고 다르게 굉장히 심도 있는 유도 과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직접 따라 하시면서 이해를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대단원 역학적 상호작용이고, 영어로 이제 Mechanical Interaction 해갖고, 자, 역학적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다 알죠? 액션, 여기 있죠? 액션, 작용. 그 다음에 앞에 리액션. 여러분 이제 게임할 때 R2를 붙이면은 리바 많이 얘기해보죠. 그래서 리액션 하면 반작용이죠, 반작용.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오니까 인터 하면은 서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터랙션 하면은 상호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중단원이 힘과 평형이라는 중단원인데, 힘 다 알죠? 영어로 force. 그 다음에 평형. 영화 제목이죠. equilibrium. 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써놨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벡터와 스칼라라는 부분인데, 뭐 많이 들어봤던 단어이긴 할 겁니다. 벡터하고 스칼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 단어를 들어도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모른 채 그냥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뭐 여러분이 아는 걸 먼저 적어본다면 요거죠. 벡터. 자, 필기할 때 선생님은 4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색깔펜을 잘 준비하시고, 참고로 부교재를 사용한다면 물리2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많이 없죠. 많이 없고, 그리고 그나마 나와 있는 게 한 2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굳이 이제 택하자면 그 EBS의 물리학2, 수능 특강 물리학2로 부교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게 그래도 평가원의 검증을 다 받았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 검토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집의 완성도가 그래도 높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도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 그 문제집의 몇 페이지 몇 번을 같이 풀자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첫 시간인데 벡터와 스칼라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벡터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알고 있는 것부터 적자면은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벡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어떠한 물리량이 있는데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도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많이 불렀었습니다. 왠지는 모르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으니까 그걸 우리 물리2에서는 정확히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 다음에 스칼라는 또 뭐였냐면은 이 둘 중에서 방향이 빠지고 오로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량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히 이제 물리학에서는 벡터와 스칼라를 어떻게 구분을 내렸냐면은 다음 같은 이런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익숙한 그림인데, 자, XY 좌표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XY 좌표축, Y축이 여기 있고 X축이 여기 있고. 자, 그리고 수업 동영상은 그 25분 분량으로밖에 업로드가 안 돼서 선생님이 25분 정도가 되면은 동영상을 한번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25분을 이어서 나갈 거예요. 자, 벡터와 스칼라입니다. XY 좌표 평면이 하나 있는데, 물론 그냥 이렇게만 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리학 2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또 20기 계통으로 진학하실 학생이니까 조금 물리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런 개념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XY 평면이 있는데, 자, 수학적으로 기술이 들어갑니다. XY 평면상에, 자, 여기 1사분면에 어떠한 점 P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P의 약자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포인트 P입니다. 포인트 할 때 P. P가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이 P를 물리량으로 정의를 내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P라는 애가 그냥 진짜 영문 P가 아니고 하나의 물리량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기 개념부터 시작하면은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거리 있죠 거리 그죠 거리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물리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변위라는 물리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질량이라는 물리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리원에서 배우셨던 속력이라는 물리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라는 물리량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상에서 나온 거 순서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속도라는 물리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P가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될 수도 있고 다 물리원 때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이 제목에 있는 힘이라는 물리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두 개만 더 해본다면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에너지라는 물리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걸 하는 게 물리학적으로 정확히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물리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자, 요 정도만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건 벡터량이고 어떤 건 스칼라량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요 중엔 벡터량도 있고 스칼라량도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눠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쉽게만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중학교나 고1, 2 때까지 배웠던 요거로만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지금 선생님이 쓴 요 P 물리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어떤 건 스칼라고 어떤 건 벡터인지 직관적으로 나눌 수는 있는 게 몇 개 있죠. 예를 들어서 크기만 있는 거 요런 거죠. 요런 거 시간. 자, 지금 1초, 2초, 3초, 4초 흘러가는 이 시간은 당연히 스칼라량이겠죠. 스칼라량. 그 다음에 거리 스칼라량이죠. 그 다음에 질량 벡터량 스칼라량이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누는 건 약간 무의미하고 다음처럼 정확히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개념을 보신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물리량이 나와도 여러분이 다 구분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처럼 이렇게 XY 평면 좌표에 물리량 P가 있는데 자, 이 평면 좌표를 여러분 수학에서 많이 배웠듯이 좌표를 변환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좌표를 변환. 무슨 말이냐? 자, 지금 X축은 다음처럼 X'으로 그 다음에 Y축은 다음처럼 이렇게 Y'으로 좌표가 꺾입니다.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꺾이는데 그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다음처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좌표가 지금 세타만큼 각도가 이렇게 꺾였죠. 세타만큼 지금 좌표가 꺾였는데 자, 밑에다가 결론을 잠깐 적어본다면 자, 지금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세타만큼 우리가 지금 좌표를 변환하고 있습니다. 세타만큼 좌표 변환할 때 더 쉽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는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갑시다. 자, 흰색 XY 좌표 평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렵습니다. 지구입니다. 지구. 자, 근데 세타만큼 지금 좌표를 변환을 시켰죠. 그 말이 뭐냐면 요 P라는 여기 적혀 있는 이 P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지금 흰색 좌표계인 지구 좌표계에서 노란색 좌표계인 달 좌표계로 가져가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지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물리량을 측정을 했어요. 지금 측정을 하고 얘네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 지금 달로 여행을 갑니다. 좌표만큼 다시 세타만큼 좌표를 변환시킨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자, 밑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세타만큼 좌표를 변환했을 때 저 물리량 P가 그대로 물리량 P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자, P가 그대로 물리량 P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P가 지구에서 쟀던 애들을 데리고 그대로 달로 갔더니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 그림으로 돌아와서 좌표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니까는 P점도 같이 딱 꺾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좌표가 달라졌더니 P점이 좌표하고 같이 이동을 해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P가 P'으로 똑같은 P를 쓸 수는 없겠죠. 지구 좌표에서는 P였는데 달 좌표계로 가져가서 보니까 그대로 P로 남아있지 못하고 이렇게 P'으로 좌표가
다시 물리량이 바뀌는 애들도 존재한다는 소리죠. 자,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를. 좌표를 세트만큼 변환했는데도 저 물리량 P가 뭐가 될지 모르는 이 물리량 P가 그대로 P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얘를 왜 좌표가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았단 소리죠. 그 말은 뭐냐? 오로지 딱 크기, 그 양이 정해져 있는 크기만 있는 애란 소리고, 그 다음에 좌표를 변환했더니 다시 좌표를 세트만큼 변환했더니 요 물리량이 그 좌표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애들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좌표가 변했을 때 물리량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뭔가 그 좌표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의내립니다. 앞에다 쓰겠습니다. 좌표가 변화해도 절대 그 양이 고유양이 바뀌지 않는 애를 우리는 스칼라량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좌표가 바뀌었더니 같이 물리량이 따라 바뀌는 애들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자, 량은 쓰지 맙시다. 원래 스칼라량, 벡터량 다 써야 되는데 벡터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좀 심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나눠야죠. 수학적인 원리를 조금 더 적용시켜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다 있다. 좌표가 변했단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좌표의 영향을 받는 애를 우리는 벡터라고 하겠다. 좌표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애를 스칼라량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명명을 해놨는데, 정의를 내려놨는데, 어떤 물리량이 도대체 어떤 게 스칼라고 어떤 게 벡터인지를 아직까지는 구분하기가 조금 모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거리, 시간, 변이, 질량 순으로 쭉. 자, 거리입니다. 거리. 실제는 우리가 이동 거리라고 그러죠. 이동 거리. 이동한 거리. 자, 잘 판단해 보세요. 선생님 한 걸음의 보폭이 1m라고 하겠습니다. 1m. 자, 여기 지구죠. 지구에서 5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이동 거리는 5m죠. 그죠? 자, 선생님이 달로 갑니다. 달 표면으로 가고, 물론 내 몸이 조금 가벼워졌겠죠. 그건 조금 이따가 나와요. 내 몸이 조금 가벼워졌는데 내 보폭은, 내 다리 길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 보폭은 그대로고 있죠. 그래서 달에서도 5걸음을 갑니다. 그러면 저의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여전히 5m죠.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목성을 가든, 목성 물론 기체 행성이니까 뭐 걸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뭐 화성을 가든, 그죠? 어딜 가든 간에 내 보폭이 일정하고 5걸음을 걸으면 어디서든지 선생님의 이동 거리는 5m가 나오겠죠. 5m. 즉 다시 말해서 거리는 스칼라량입니다. 절대 좌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죠. 자, 하나씩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량, 거리, 실제로는 이동 거리. 자, 영어도 옆에다 하나씩, 우리가 이제 물리학 투면은 이니셜로 물리학은 굉장히 많은 수식을 짧게 간단하게 표기를 하죠. 대표적인 문자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옆에다 다 적어두세요.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쓰지 다음에는 잘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거리. 뭐 영어적 표현이 많죠. 거리는 원래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보통은 이제 스트릭트의 약자로 S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S,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 자, 다음은 넘어갑니다. 자, 시간입니다. 시간. 영어로 타임이니까 이제 T를 쓴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 시간입니다. 시간. 내가 지구에, 이제 지구 안에서만 이렇게 봐보세요. 내가 여기서 시계를 보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좌표로 가서 시계를 보든, 우리 지금 시계가 바로 여기 보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고 있는 1초라는 째깍 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거는 변하진 않죠. 좌표에 따라서도. 그래서 달에 가서 재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재든 시간은 변하지 않는 스칼라량이죠. 더 쉽게 표현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알고 있는 요 내용으로 보자면은 동쪽으로 3초가 있다 이런 말 없죠. 자,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지금 막 떠올랐는데, 방향이 들어가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서쪽으로 3초가 있다 이런 말 없죠. 여기 적진 않았지만 또 다른 물리량 중에 온도라는 물리량을 보면은 북쪽으로 뭐 27도씨가 있다 이런 말이 없죠. 다시 말해서 방향을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면 굉장히 구분하기 쉬운 방법이 하나 적용이 되죠. 벡터량이 아니라는 소리죠. 스칼라량이라는 소리인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으로 4초가 있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는 시간은 좌표가 어디에 있든 간에 바뀌지 않는 원자시계로 결정되는 1초라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좀 여담으로 하는 소리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상대론을 배울 때 그 상대적인 시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물리학에서 배웠던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아니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원자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간도 스칼라량이죠. 스칼라량. 자, 그래서 시간은 영어로 타임인 거 다 알고 계시니까 타임의 약자 t를 씁니다. t. 자, 그 다음에 변입니다. 변이. 줄임말이죠.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라는 물리량이 따로 있고 위치라는 물리량이 따로 있습니다. 3,3, 0,0. 그러면은 0,0에서 3,3으로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울까요? 0,0에서 3,3으로 위치가 변화했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위치 변화량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줄여서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자, 영어로는 이제 여러분 그 키보드 자판을 보시면은 Shift 키가 있죠. Shift 키. 그래서 변환키라고 부르죠. 그래서 Shift 약자로 얘도 S를 쓰는데, 자, 그럼 거리에 S하고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벡터하고 스칼라를 구분할 때 우리가 화살표를 많이 붙이죠. 자, 그건 조금 이따 표현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변입니다. 변이.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썼다가 지우겠습니다. 지구는 이만하고, 그죠? 자, 지구입니다. 지구. 자, 달은 요만한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지구에서 5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5m. 그럼 뭐 한 요 정도 왔다고 칩시다. 지구에서 5걸음을 걸어갔더니 요 정도 왔는데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로 이만큼의 위치 변화가 생기죠. 그죠? 위치 변화량입니다. 근데 달에서 만약에 걸어갔다면 달에서 여기서 또 걸어갔다면은 뭐 한 어쨌든 5m는 가야 되니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5걸음 뭐 한 요 정도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좌표가 바뀌면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로 이동거리는 5걸음으로 똑같은 좌표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위치 변화량이라는 변위는 달에서는 파란색 선이고 지구에서는 노란색 선이죠. 그러니까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변위라는 건 달라진다는 소리죠. 그죠? 좌표 축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위치 변화량이라는 변위는 결국에는 벡터량이라는 거죠. 벡터량. 그래서 변위는 벡터량입니다. 자, 똑같은 S를 쓰는 헷갈리기 때문에 벡터량에는 위에 갓을 씌우죠. 화살표. 방향이 있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겁니다. 방향. 벡터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다 해갖고 요 변이 S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여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질량입니다. 질량. 요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질량. 자,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살짝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저런 게 있죠. 그 저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윗접시 저울, 그죠? 윗접시 저울은 이제 이런 저울이었죠. 뭐 이제 우리 시장 가도 많이 볼 수 있는 고기 같은 거 사면은 쟤는 뭐 이런 저울 있죠. 윗접시 저울입니다. 근데 양팔 저울은 아마 잘 보기가 드물긴 하지만 대충 그리면은 뭐 이런 거예요. 양팔 저울에 하고 여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심이 하나 있고 0점을 가리키고 있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저울을 한 개만 쓰면 되는데 굳이 저울을 두 개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의 물리량을 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얘는 잴 수 있는 대상체가 얘 하나고 뭔가 어떤 기준계에서 지금 재고 있죠. 무슨 말이냐? 쉽게 지구에서 얘를 재면은 얘한테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할 거고 달에서 얘를 재면은 달의 중력 가속도가 얘한테 작용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6분의 1 차이가 나겠죠. 그죠? 선생님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60kg 중력 가속도가 지구였다면 그죠? 달로 가져가면 10kg 중력 가속도 달이겠죠. 달.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냥 60에서 10으로 6분의 1이 준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얘 무게, 그죠? 무게. 내 몸이 그만큼 가벼워졌다. 무게라는 거. 다른 말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력. 지구라는 행성이 나를 당기는 힘. 달이라는 행성이 나를 당기는 힘. 자, 얘는 우리가 주체가 실제로 얘 한 개 같지만은 하나가 사실 더 있었죠. 여기에 지구가 있었다면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지구에서 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달이라면은 달이 얘를 당기는 힘.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중력이 바뀝니다. 그걸 우리는 무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을 거고 무게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라는 거는 중력, 힘이고 힘은 벡터량입니다.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한번 얘를 한번 해보세요. 얘. 자, 얘는 여기 뭐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겠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 또 다른 물체를 이렇게 하나 올려놓을 겁니다. 뭔지 몰라도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올려놨는데 얘도 지구 안에 있으니까는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달로 가져가면은 달의 중력 가속도가 얘를 잡아당길 거고 그 다음에 달의 중력 가속도가 또 얘를 잡아당길 거기 때문에 이 저울은 지구에서 재든 달에서 재든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얘한테 곱해지는 개념이 얘한테도 적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느 좌표계에서나 하든 중요한 건 이 0점의 초침이 기울어지냐 0에 가 있느냐만 보는 거지 좌표계하고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재든 그 행성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얘랑 저울질을 해서 0이 됐을 때 맞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면은 오로지 크기만 있는 스칼라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정의내느냐면 원래는 네 글자입니다. 고유질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유질량. 고유값이라는 소리죠. 거기 안에도 이미 고유값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질량 10kg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kg이라는 이 질량체는 달에서 재든 지구에서 재든 10kg이죠. 그죠? 10kg인데 여기 뒤에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 행성의 중력 가속도가 곱해지면은 무게라는 중력으로 바뀌고 걔는 이 수식에서도 보다시피 이미 그 행성에 어떠한 그 행성의 좌표계에 의한 값이 영향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얘만 측정하면 이런 걸로 측정하는 거고 결국에는 가속도가 곱해지는 값이 무게, 힘은 벡터량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스칼라량이라는 걸로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단위값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단위값들. 예를 들어서 지금 거리, 시간, 변이, 질량 여기까지는 단위값들이죠. 어떤 유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유도된 식들 이런 게 없고 그냥 단일 물리량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질량은 스칼라량이죠. 자 그래서 영어로 질량은 매스입니다. 매스. 처음 접할 수도 있으니까는 옆에다가 조금 적어드리면은 MASS 해갖고 매스 덩어리라는 뜻이죠. 질량입니다. 질량. 자 질량까지는 스칼라량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단일 물리량이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방법 있죠. 뭐 동쪽으로 4kg 있다.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벡터량이 아닌 스칼라량이겠죠. 질량은. 그 다음에 시간, 거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단일 물리량들은 구분이 가능한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유도되는 물리량들이죠. 자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은 지금 하지 못했던 단위계하고 접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거를 듣고 나면 얘가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학을 하기 위한 기초 개념으로 학기 초에 선생님이 조금씩 설명하고 했는데 지금 일단 진도가 바빠서 그거는 약간 뺐어요. 나중에 오프라인 때 그거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야 될 이 속력을 보시면은 자 지금 강의가 25분이 좀 다 되어 갈 것으로 보여요. 정확히 지금 제가 시계를 못 보는데 일단 여기서부터의 설명은 다른 개념으로 이어지니까 여기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2강에서 나머지 물리량들의 벡터와 스칼라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쉬었다가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